기록하면서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페이지 63 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3쪽에 아래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우리가 빼먹었던 개념들이 있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고 신경계 이론 자체는 다음 시간쯤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드디어 수능 특강을 쓸 때가 왔어. 수능 특강은 신경계 파트부터 역순으로 풀 겁니다. 왜냐하면 신경계 파트 수능 특강 문제가 어렵거든요. 이제 그게 기본 형태긴 한데 여러분이 그런 형태를 교과서에선 다뤄보기 힘들기 때문에 수능 특강부터 볼 겁니다. 이 수업 아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해주시고 이제 하나 좀 염려되는 게 선생님 수업이 항상 들은 시간이 보면 5교시, 맨 첫 교시 아니면 8교시 이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좀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좀 다운돼 있을 때 제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신혜영 쌤도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긴 하실 텐데 여러분이 다운돼 있잖아요? 그러면 수업의 질도 다운돼요. 그러면 약간 밝은 반이 있고 어두운 반이 있잖아? 그럼 어두운 반이 똑같이 수업해도 성적이 뭔가 낮다 할까? 수업 질 자체가 낮아진다. 나 쌤은 똑같이 하거든요. 판서도 똑같이 하고. 근데 수업 효과가 약간 다른 기분이 들어. 또 내가 신나서 얘기를 좀 더 부연 설명을 더 하다 보면 그게 너의 기억에 남기도 하고 똑같이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듣는 사람이 달라서 그런가 봐요. 진짜 완전 강의식으로 때려 박으면 상관이 없는데 또 종종 상호작용을 하잖니,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영향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페이지 63을 보겠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힘내시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해볼 게 뭐냐면 1번 전도와 전달이라는 개념의 차이를 조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경세포에서는 전도와 전달이 다르거든요. 이 개념에 대해서 알아셔야 되고 두 번째, 오늘은 흥분의 전달 경로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이걸 반드시 아셔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강한 자극과 약한 자극에서 활동 전이의 변화를 볼 거예요. 시간이 허락하면 전도의 과정을 우리가 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 다른 반 수업을 했는데 전도의 과정부터 수업을 했던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이해도 잘 못했어. 그래서 이걸 다음 시간으로 돌리고 시간이 남으면 오늘 할 겁니다. 한 번 한 거보단 두 번 한 게 나아서 그런 것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개념 중에 이제 역치랑 시냅스라는 것도 오늘 해보겠습니다. 아직 우리 도약전도 안 했다. 도약전도는 전도의 과정에서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먼저 예습을 한 친구는 도약전도 그냥 점프하면서 반짝반짝 거리는 거 아니, 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럼 먼저 전도와 전달부터 하겠습니다. 전도, 전달. 일단 전도는 뉴런, 다른 말로 신경세포, 그죠? 내에서 신호가 전달되는 것은 말이에요. 신호가 전달이라면 이상하죠. 이동. 뉴런 내에서의 신호 이동을 우리가 전도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밖에 비가 꽤 오네. 내가 여기에 자극이라든지 이런 걸 줬을 때 얘가 이걸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전기의 흐름으로 말단부 이렇게 전달이 되거든요. 신호가 가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전도라고 합니다. 전달은 어떤 경우를 의미하냐면
이렇게 기억 시냅스, 이거 기억 뉴런, 니은 뉴런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제가 자극을 줬을 때 기억 신경세포에 이렇게 자극의 전도가 일어나고 이 다음 뉴런으로 이제 전달돼야 되잖아. 이 전기의 자극이. 근데 얘네끼리는 실제로 떨어져 있어.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 다음 니은 뉴런으로 이렇게 내가 받은 자극에 대한 신호를, 정보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달은 신경, 세포, 간, 신호, 이동, 신호. 이런 개념으로 조금 봐주시면 됩니다. 뉴런 내에서 신호가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그러고, 신경세포 간 서로 주고받을 때 이걸 우리가 전달이라고 합니다. 먼저 전달의 과정부터 보자. 오늘 큰 거 두 개 할 거니까. 전달의 과정을 할 때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개념이 있어서 여기를 확대해서 봐야 돼요. 뭐냐면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두 개만 그릴게요. 이제 보통 그림들에서 보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리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아주 근접해 있습니다. 여기가 기억신경의 말단, 여기가 니은신경의 가지돌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다시 좀 재정비된 수업을 들었는 앞 시간 수업들은 친구들은 수업 순서도 다르거든요. 그림도 다르고. 그래서 혹시나 이거를 다시 듣는 친구, 앞반 친구가 있으면 이 수업으로 좀 기억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극에 대한 신호가 이렇게 왔어. 신호가 이렇게 도달합니다. 그러면 이걸 하기 전에 우리 하나의 개념을 배워야 돼. 이 신경들끼리는 서로 그냥 보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미세한 틈들이 있어. 그죠? 미세한 틈이 있죠. 이 틈을 뭐라고 하냐면 시냅스라고 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의 틈을 시냅스라고 하고 어떤 책에서는 시냅스 틈이라는 개념을 쓰기도 합니다. 사실은 시냅스란 말 자체 틈, 연결, 이런 부위, 접합부라는 뜻이 있는데 시냅스 틈이라고 하면 뭐 중복 단어죠, 사실. 틈틈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맞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책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공간을 시냅스 틈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접합부라고 해줘도 됩니다. 신경세포 간 접합부를 우리가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 틈을 이 시냅스를 기준으로 기억신경은 시냅스보다 앞에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 기억신경을 다른 말로 시냅스 전 뉴런 또는 이전 뉴런 이렇게 불러줘. 니은은 그럼 뭐라 부르겠어? 시냅스 후 뉴런 또는 이후 뉴런이라고 불러줍니다. 시냅스 후 뉴런, 시냅스 이후 뉴런 이런 식으로 이런 개념을 우리가 지금 개념 세 가지 배웠습니다. 시냅스, 시냅스 이전 이후 뉴런, 그 다음에 전달과 전도.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우리가 한번 판단해보자. 전달의 과정 이제 제대로 할 겁니다. 어떤 전달의 과정이냐면 흥분 또는 자극 전달의 과정. 크게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얘가 시냅스 전 뉴런의 말단이고요. 얘가 시냅스 후
뉴런의 가지돌기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배웠지만 결국 이런 자극을 받으면 신경세포가 하는 일은 전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펄스, 그죠? 이 전기 자극이 이렇게 오게 되면 시냅스 전 뉴런 말단에 무엇이 존재하냐면요. 이런 주머니 같은 게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시냅스에 있는 근처에 있는 주머니라고 해서 이름이 뭐냐면 시냅스 소포라고 그래. 시냅스에 있는 작은 주머니. 한자로 적으면 소포가 되거든요. 이 주머니 안에는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무슨 물질들이 이렇게 가득 들어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져서. 이 물질 이름이 뭐냐면, 신경세포의 전달에 관여하는 물질이다라고 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합니다. 전도가 이렇게 전기의 형태로 쫘라락 오게 되면 이 전기가 결국 시냅스 소포를 자극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시냅스 소포들이 빵 하고 터져. 근데 그냥 터지는 게 아니라 막이 이렇게 융합합니다. 막이 이런 식으로 융합하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바깥으로 방출이 되겠죠? 이해돼요, 이 그림? 이거 이해돼? 다시. 전도가 오면 이 신경 세포에 있는 시냅스 소포를 건들게 되고 이 시냅스 소포가 전기 자극을 받으면 이렇게 막이랑 융합하면서 안쪽에 있던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시냅스로 방출됩니다. 그러면 이 물질들이 결국 다음 시냅스 후 뉴런에 가지돌기에 이렇게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이때 시냅스 후 뉴런의 가지돌기에는 뭐가 있냐면 시냅스 후 뉴런 가지돌기에 무엇이 존재하냐면 나트륨 통로라는 게 존재해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나트륨 통로는 자극 의존적이었잖아. 그죠? 자극이나 전기 자극을 받으면 얘가 막 어떻게 열리고 닫히고 그랬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에 의존적이냐면 신경 전달 물질이 의존적.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 닿으면 앞 시간에는 안 했는데 요거 한번 보자. 앞 시간 친구들도 복습시켜야 되니까. 어. 예를 들어서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여기에 탁 결합해 가지고 이 나트륨 채널이랑 탁 결합을 하면 나트륨 채널이 통로가 열려.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전달되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이랑 결합된 나트륨 통로들은 열리면서 지금 신경 전달 세포잖아. 얘네도 이 바깥에 무슨 이온이 많아? 나트륨 이온이 많다 그랬죠, 우리 예전에. 그래서 여기 나트륨 통로가 탁 열리면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면서 다시 이 부분에도 탈분극이 일어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도 다시 다음 뉴런으로 이제 전도가 시작된다는 소리죠. 이런 과정을 거쳐. 그래서 이게 전달의 과정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글로 한번 적어보자. 좀 빠르니? 괜찮아? 1번 시냅스 잠깐만 타자로 미안 화면이 돌아갔네. 1번 시냅스 전 뉴런에서 전도된 신호가 말단으로 이동. 2번 전도된 활동 전이가 시냅스 소포를 자극.
3번 시냅스 속보가 세포막에 뉴런의 세포막에 융합되어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됨. 4번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후 뉴런의 가지돌기 뉴런의 세포막 나트륨 통로를 자극하여 나트륨 통로가 열림. 시냅스 후 뉴런에서 활분극이 생기면서 활동 전이가 전도됨. 이러한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글로 적으니까 말 진짜 많다. 그죠? 1번, 1번, 2번, 3번, 여기 융합되는 거 3번, 4번 요 과정이 되고 5번 이런 과정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전달의 과정을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글자가 좀 많죠? 기다려 드릴게요. 누가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해볼 게 뭐냐면 역치라는 개념을 배워야 됩니다. 역치는 어떻게 해야 일로 갈 수 있지? 활동 전이가 발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 세기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활동 전이 그래프를 한번 보자. 마이너스 70, 0, 플러스 30이라고 했을 때 활동 전이 그래프가 우리가 항상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려왔잖아요. 그렇죠? 이때 얘가 이렇게 튀는 건 내가 자극을 줘서이다 라고 했는데 만약에 역치 이하의 자극을 주면 보통 우리가 역치라고 하면 마이너스 한 65 정도 되는 지점을 말하는데 역치 이하의 자극을 주게 되면 활동 전이가 생길라다가 말아 생길라다가 말아 요 두 지점이 역치 이하의 자극을 주면 생기는 일들입니다. 내가 자극을 주긴 했지만 어때요? 자극을 줘서 뭔가 전이가 순간적으로 살짝 오르긴 한다. 그쵸? 그래서 자극을 받았다는 거는 아는데 맞는데 활동 전이를 발생시키지 못했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제 신경세포가 이렇게 있고 내가 여기를 자극을 했습니다. 자극을 했음에도 여기 활동 전이가 생겨서 쭉 연결돼서 이게 뇌까지 전달돼야 우리가 자극을 받는데 이 뇌로 전달되는 전도의 과정이 안 일어났다는 겁니다. 쌤 자극을 받으면 나트륨 통로 열린다면서 열리는데 진짜 자극이 약해가지고 나트륨 통로 한 개 열렸어. 예를 들어서
한 개 열릴 정도의 자극을 받은 거야. 그러면 일단 통로가 열리긴 합니다. 근데 옆에서 누가 일해주고 있어, 평소에? 나트륨 칼륨 펌프가 빠른 속도로 에너지 쓰면서 퍼내고 있단 말이야. 얘가 퍼내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와야 순간적으로 안쪽이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요 정도 수준은 돼야 주변의 나트륨 통로가 한 번에 열리면서 이렇게 탈분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치라는 건 어, 활동전이가 발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세기를 말하고 역치보다 작은 자극을 받으면 여러분은 느낄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역치는 생경세포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친구가 나 엄청 살살 만져도 모를 수도 있어.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강한 자극과 약한 자극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착각하시는 게 생겨서 그걸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여러분들이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마이너스 70, 0, 플러스 30. 내가 강하게 자극을 하면 이 활동 전이가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그게 아닙니다. 강한 자극을 받게 되면요. 뭐가 변하냐면 우리가 일단 세게 누군가 날 만지거나 자극하면 우리가 차이를 느끼잖아. 강하게 자극이 왔다고. 어떻게 느끼냐면 활동 전이의 사이즈랑 변화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 빈도가 이런 식으로 빈도가 잦아져. 강한 자극일수록 활동 전이의. 그럼 약한 자극을 비교해 보면 되겠죠. 여러분은 그 밑에나 옆에다 그리세요. 저는 이거 띄우고 그릴게요. 약한 자극의 경우 이라고 했을 때 똑같이 활동 전이가 일어나지만 뭐지 왜 이렇게 삐뚤어지냐? 어때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약한 자극은 활동 전이의 빈도가 잦아짐이라고 하지 말고 많아짐, 적어짐, 작아짐, 적어짐. 음. 그래서 자극의 세기는 우리가 활동 전이의 크기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자극의 세기는 활동 전이의 빈도수로 우리 몸에서 구분을 합니다. 아무리 강한 자극을 줘도 탈분국의 크기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고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탈분극의 크기는 자극의 세기와 관계없이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몸의 극히 일부 신경세포가 이제 자극에 따라서 탈분극이 바뀌기도 하는데 그거는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고등학교에서 안 배우니까. 검색해서 찾아오시는 분이 계신데 모르셔도 됩니다. 그거 진짜 괜히 알았다가 뚝 됩니다. 됐죠? 일단 오늘의 목표는 끝났고 이제 자극의 전도 보죠. 이게 신경세포의 축삭이라고 봅시다. 여러분 페이지는 63을 펴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구간으로 나눌까? 아까 애들한테 이거 그려주는데 이걸 처음에 해가지고 애들이 멘탈 나가는 바람 조금 수업이 더뎌졌습니다. 어, 여기에서 이제 전도가 일어나서 자극을 받았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바깥쪽이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 이런 상태겠죠. 그죠? 이런 상태를 뭐라 그럽니까? 분극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A 구간, B 구간, C 구간이라고 했을 때 A 1번 그림의 A 구간 둥극이죠. 그죠?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가 그릴 겁니다. 근데 여기가 전도가 되어 가지고 전도가 돼서 안쪽이 플러스가 되거나 전기 자극을 받은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어떻게 돼요? 궁극 상태였다가 여기다 그래요. 전기 자극에 의해서 얘가 안쪽이 플러스가 되면서 나트륨 통로가 열려. 그럼 바깥에 있던 나트륨들이 이렇게 유입되겠죠? 그죠? 그럼 이 상태는 무슨 상태야? 이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안쪽이 플러스로 바뀌는 순간 열리는 친구가 있어. 누가 열려요? 칼륨 통로가 열린다 그랬죠. 그러면서 칼륨이 유출돼. 그러면 이점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줘요? 재분극이라고 불러준다. 우리가 지금 A 구간만 측정을 계속 했을 때 여기에 자극이 오고 분극 상태에서 탈분극이 됐다가 재분극이 되는 이 과정을 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옆의 상황을 보죠. 이 옆의 상황은 이 B 구간, 여기 구간, 이 B 구간을 봅시다. 이 B 구간에서는 옆에서 이제 분극이니까 당연히 처음 얘도 분극이 색깔 다르게겠네. 얘도 당연히 분극 상태일 겁니다. 얘가 옆에가 탈분극 됐어. 이제 나트륨이 유입돼 가지고 점점 안쪽이 플러스로 바뀌어 오고 있어. 요까지 안 닿았어. 그럼 얘 아직 무슨 상태야? 여전히 얘는 분극 상태일 겁니다. 얘가 재분극 될 때쯤 옆에 A 지역의 탈분극 이제 나트륨 같은 게 막 옆으로 확산되면서 얘한테도 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쯤에 얘가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겠지. 이 그림이 이해가 돼요? 다시 옆 동네. 그럼 C 구간 여기를 보면 분극이죠, 처음에. 그다음에 옆에가 아직 분극이니까 얘도 분극이겠죠? 옆에 이제 탈분극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니까 아직 이쪽은 분극 상태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이 다음 그림 한번 그려볼래? 4번. 이 다음 사항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저는 이 다음 사항을 여기를 과분극으로 둘게요. 그럼 이 뒤에는 뭐가 될까? 탈분극이 일어나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여기 뭐가 되겠어? 재분극 상태겠죠? 그쵸? 그 다음 얘가 탈분극돼서 이제 넘어가가지고 얘가 탈분극 정도 될 겁니다. 여기 어려운 거 맞으니까 힘냅시다. 그러면 우리가 활동 전이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이 구간을 분극, 이 구간이 탈분극, 이 구간이 재분극, 이 구간이 과분극이라고 합니다. 분극 시에 우리가 전하를 보면 무슨 색깔로 하죠? 이상한 색깔로 해야지. 1번 그림에서 전하를 다 그려보라고 하면 A 지역도 마이너스 70, B 지역도 마이너스 70, C 지역도 마이너스 70이죠. 그렇죠? 분극이 돼 있으니까. 근데 2번 그림으로 넘어오면 제가 탈분극 돼. 우리가 탈분극 다 된 상태니까 내가 8 플러스 30이라고 적을게요.
그럼 옆에는 아직 마이너스 70이죠. 그죠? 여기 옆에도 당연히 마이너스 70이 될 겁니다. 재분국 시점을 뭐 한 요쯤으로 잡을까? 한 마이너스 30 정도로 제가 그냥 임의로 잡을게요. 재분국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30이고 옆에가 탈분국 되니까 여기는 플러스 30. 그죠? 옆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70이 되겠죠? 다시 과분극은 마이너스 70보다 낮으니까 쌤이 마이너스 80으로 잡게. 과분국 상태면 마이너스 80, 재분국 상태니까 마이너스 30, 오른쪽에 이제 탈분국 됐으니까 플러스 30. 요렇게 자극의 전도는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63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그림이 이걸 뜻하는 거고요. 제가 왜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수치까지 적었냐면 문제에선 이제 이렇게 나와.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문제 조금만 내릴게요. 문제에서 어떻게 해주냐면 막 구간을 쌤처럼 나눕니다. 뭐 여기 A 구간, B 구간, C 구간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70, 뭐 플러스 30 해놓고 활동전이 그래프 뭐 하나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A 구간이 마이너스 80mV래. B 구간이 뭐 마이너스 30mV래. C 구간이 플러스 30mV래. 자, 그러면 지금 자극의 방향은 기억이야, 전도의 방향은 기억이야, 니은이야. 이렇게 물어. 저거 가르쳐줘. 어느 방향인 것 같아? A에서 B에서 C로 전도되고 있어? 아니면 반대로 되고 있어? 반대로 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자. 얘 지금 마이너스 80이지. 그럼 무슨 상태야? 과분극 상태지. 그러면 활동 전이가 시작돼서 지금 한 요즘 지점이다. 그지? 다시. 얘 지금 무슨 상태야? 뭔지 모르겠다. 그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잖아. 맞죠? 둘 다 마이너스 30쯤 되잖아. 그지? 난 모르니까 두 개 다 그래. 요렇게 된 상태일 수도 있고 요렇게 된 상태일 수도 있고. 그죠? 어쨌든 과분극까지는 안 됐다. 그치? 그 다음 플러스 30. 요거는 누가 봐도 어디야? 꼭지점 여기지. 요렇게 돼. 그래프. 자, 그러면 지금 전도는 어느 순서로 이루어져 있어? 기억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 느낌 와요? 어? 전도가 이렇게 올 거 아니야. 전기가. 그지? 그러면 제일 먼저 전도된 구간이 활동 전이가 시작되고 여기 전도가 옆에 탁 일어나니까 제일 오랜 시간이 지났겠지. 그지? 제일 오랜 시간에서 분극, 탈분극, 재분극, 과분극까지 간 거 아니야. 그지? 얘가 오랜 시간이 됐다는 걸 이제 마이너스 80으로 알 수 있고 마이너스 30일 때는 아까 말했듯이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모르면 둘 다 그려. 그리고 이 다음 C 구간을 보면 얘는 이제 탈분국돼서 딱 정점인 플러스 30이래. 그러면 그림이 이거겠어. B 구간 게. 1번, 2번 중에 뭐야? 2번이란 거 여러분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자극을 주고 얘는 마이너스 80까지 갔고 이 시간을 그려주고 그랬거든요. 뭐 이게 0점, 어디다. 이게 시간 그래프고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정도였다면 얘는 지금 전도가 오고 잠만 내가 그래프 옆에 다시 그려줄게. 그지같이 그려가지고 너희들이 더 힘들겠다. 1, 2, 3 밀리세컨드로 잡아주고 마이너스 70, 0, 플러스 30이라고 했을 때 활동 전이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 너희들이 이 전위, 전압만 보더라도 지금 -80이라는 건 얘는 지금 전기가 오고 몇 초 지난 거야? 3ms 지났다는 걸 여러분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30 구간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그래서 몰라. 모르니까 이것도 그려보고 이것도 그려놓는 거야. 얘는 확실하게 이제 가분극이 됐어. -80이니까. 근데 얘가 여기서 -30인지 여기서 -30인지 몰라. 그다음 그 옆에를 보면 되잖아. 여기는 +30이니까 몇 초 지난 거야? 2ms가 지났겠구만을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 -30 구간은 어느 정도 되는 구간이야? 자극이 온 지 얼마나 됐어? 한 2.5ms 정도 됐다. 요거까지 판단할 수 있으면 진짜 잘하는 거고, 방금 한 거 최고 난이도 문제입니다. 바로 한 거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거 난이도 1부터 난이도 한 5까지 올려가면서 조금씩 연습해 볼 거예요. 요거 하나 가르쳐 줘 놓고 또 이 그래프 가르쳐 줘 놓고 문제는 이렇게 나와. 어이없지? 지금 우리 지금 쌤이 그린 게 뭐냐면 4번 그림 똑같이 그리다 보니까. 그쵸? 우리 자극 여기서 온 걸로 가정하고 그렸잖아. 맞죠? 요거 가지고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그날 진짜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이라서 굉장히 어려울 텐데 고생했고 오늘 과제는 없고요. 내일 우리 전도 연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쌤이 딴 얘기하다 보니까 그걸 못 했거든요. 다음 시간에 얘들아 우리 뭐 해야 돼요라고 하면 선생님 마약 이야기 해야 돼요라고 해줘. 알겠죠? 일단 수고했습니다.